상안검 수술로 처진 눈꺼풀 개선할 수 있을까? 하안검 수술로 불룩해진 눈밑을 해결하고 싶다 라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젊어지고 예뻐지는 것만을 떠올리지만 막상 해보면 삶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정원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가 주변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최근 들어 저희 병원에 오시는 중년 남성분들의 경우 눈꺼풀이 처지거나 아래 눈꺼풀이 불룩해지는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 중년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제2의 삶을 위해서 더 젊어 보이고 싶은 욕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 남성분들의 눈 성형 중에서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어떻게 해야 더 또렷하고 젊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영상을 보시는 중년 남성분들이나 혹은 배우자나 자녀분들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테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눈가 탄력이 떨어져서 눈꺼풀이 늘어지면서 시야가 답답해 보이다 보니 눈이 제대로 안 떠지게 되고, 평소처럼 눈을 떠도 예전보다 더 큰 힘으로 눈에 힘을 줘서 눈을 떠야 하기 때문에 눈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아래쪽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면 다크서클처럼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기능적으로나 미용적으로나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시술이나 기능성 화장품을 통해서 관리하곤 하지만 남성분들은 이런 부분에 민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진 않으셔서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안검 수술로 처진 눈꺼풀 수술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안검 수술로 불룩해진 눈밑을 해결하고 싶다 라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 제가 한 가지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안검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처진 윗 눈꺼풀을 개선하는 수술인데요. 나이가 들면 눈썹 아래쪽 피부가 늘어나고 눈 뜨는 근육의 힘도 약해져서 눈동자가 덜 보이게 되거나 이마에 주름이 많이 잡히게 되죠. 심한 경우 처져서 덮여있는 피부에 습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여성분들보다 이마나 미간에 힘을 주는 습관이 더 강한 편이라 윗 눈꺼풀이 처지면 금방 피곤해 보이거나 인상이 날카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여분의 피부와 지방을 제거하고 필요하다면 눈 뜨는 근육을 살짝 교정해주면 눈이 훨씬 시원하게 떠질 수 있습니다. 또 절개 위치를 자연스럽게 쌍꺼풀 라인에 맞춰서 티가 나지 않거나 쌍꺼풀을 원치 않는 분들은 아주 얇은 라인으로 만들어서 수술 후에도 남성적인 눈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드리곤 합니다. 그럼 언제 상안검을 하는 게 낫고 또 언제 눈썹 거상술을 하는 게 나은가요? 저희 병원은 중년 이상인 경우 거의 대부분은 눈썹 거상술을 먼저 권유하고 그 이후에 상안검을 하거나 동시에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중년 이후에는 처짐으로 인한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처져 있는 피부는 상대적으로 두껍기 때문에 눈썹 거상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안검을 했을 때는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꺼운 피부가 처지지 않았거나 피부가 얇은 편이라면 상안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하안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검 수술은 아래쪽 눈꺼풀, 즉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나오거나 피부가 늘어진 문제를 개선하는 수술입니다. 중년 남성의 경우 눈밑 지방이 과도하게 튀어나오거나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면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커지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통해 불필요하게 튀어나온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제거하고 늘어진 피부나 근육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안검 수술의 경우 다른 병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객님께서 해달라고 해서 전부 해드리지는 않는데요. 하안검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눈 밑에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게 될 경우 눈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안구 건조증도 동반될 수 있는데, 눈 밑에 안검판이 들뜨게 되면 눈물막을 형성할 수 없게 돼서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하안검 수술이 좋다고 해서 받았다가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만약 하안검 수술을 고려 중이시거나 타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권유받으셨다면 여러분의 눈밑 탄력이 어느 정도고 충분히 당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수술의 경우 이전에 눈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진행됐던 분이라면 하안검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꼭 저희 병원이 아니어도 되니 하안검 수술을 하기 전에는 바로 결정하실 게 아니라 여러 곳에 가서 상담을 나눠보고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예뻐지려고 했다가 나중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후회하는 상황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했던 고객님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다른 친구분이 했던 케이스를 보시고 나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담받고 수술하신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상담 시 얘기를 나눠보니 그 사람보다 더 젊어 보이는데 이 눈 밑에 수술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더 나이 들어 보인다, 그렇게 하셔서 수술을 상담받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눈 밑에 깊은 주름과 지방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그래서 수술 계획을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늘어지는 피부를 제거함과 동시에 눈 밑에 깊게 파여있는 주름은 결막을 분리해서 다시 봉합을 해주는 그런 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된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의 멍도 조금 남아있고 식밥을 푼 자국도 남아있지만 그 전 사진에 비교해서 보면 훨씬 지방도 거의 보이질 않고 지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늘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진 않지만 눈 밑에 생긴 주름도 많이 개선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술 직후기 때문에 조금 부어있는 걸 감안을 한다면 붓기가 빠지면 약간의 주름이나 이런 건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전보다는 훨씬 젊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케이스는 어떤 동호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친구를 따라서 하신 분이지만 이분 보고 이쪽 동호회에서 6분이 오셔서 똑같은 수술을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겁이 나셔서 수술을 못 하셔서 결정을 못 하셨던 분들도 이분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고 수술을 받고 젊어진 얼굴로 돌아가신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와이프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오신 분입니다. 수술에 대해서 겁도 굉장히 많으셨고 상대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는 포인트가 눈이다 보니까 다른 부위는 제가 공개해 드릴 수 없지만 특히나 눈 때문에 오히려 같은 동년모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던 케이스입니다. 수술의 계획은 첫 번째 케이스와 비슷하게 눈 밑에 지방 재배치하고 피부를 절개함과 동시에 눈 밑 눈물고랑을 봉합을 통해서 개선시키는 분입니다. 그리고 수술 받고 난 사진을 보시면요, 본인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요, 와이프 말을 듣기를 잘했다 라고 생각하셔서 동년배보다 오히려 예전에는 눈 때문에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부분 자체가 약간의 동안의 얼굴을 가꾸셨기 때문에 눈밑 하나로 해결하므로 해서 동년배보다 젊게 되셨다는 그런 후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만족을 하셨지만 억지로 끌고 오기 잘했다 하면서 와이프분이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상안검과 하안검을 동시에 수술할 수도 있나요? 매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가 가까운 곳에 있을 뿐이지 해부학적으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술 후 회복할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동시에 하기도 하고 수술에 대해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따로따로 하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면 조금 더 불편감은 있을 수 있지만 약 복용 및 회복 시간을 고려해 보면 이왕 하실 거 동시에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중년 남성분들 눈 수술에 대해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눈매가 좀 더 직선적이고 쌍꺼풀 라인도 얇거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에 갑자기 쌍꺼풀이 짙게 생겨서 어색하다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개 라인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기존 눈매와 비슷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게 또 경험이고 기술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수술했다는 티내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봉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면 실밥을 풀고 멍이나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됩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1, 2주 정도 지나면 크게 어색하지 않게 실생활을 하실 수 있고 완전히 자연스러워졌다 라고 느끼는 시점은 한두 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눈 수술이라고 하면 젊어지고 예뻐지는 것만을 떠올리지만 막상 해보면 삶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야가 훨씬 넓어지면서 일상에서 피로감이 줄고 얼굴 전체 인상이 또렷해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고 만족스럽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아무 곳에서 수술 받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환자분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과 고민을 겪고 있으신지 꼼꼼히 진단해서 동안처럼 보이게 해야 되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게 해야 되고 티가 나지 않게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안티에이징 수술 경험이 많은 곳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직접 마주하고 상담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경우에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도 만약 나는 지금 어떤 수술이 필요할까 고민되시는 중년분이시라면 저희 크리스탈 의원에 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해당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인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수술을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은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병원은 안티에이징 수술로 입소문을 타서 환자분들이 오는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젊어지고 싶고 요즘 나이가 든 것 같아서 속상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크리스탈 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